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밀라윤의 집 거실, 익숙한 나무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에 스며들었다. 윤희는 오늘도 늦게 올 거라고 했지만 이미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문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집에 거의 매일 오는 나그네 같은 존재였다. 고등학교 때부터의 절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선 지 2년째,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피난처였다. 하지만 요즘 그 피난처가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이 감정, 윤희를 볼 때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따뜻함과 아픔의 혼합.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특히 우리처럼 평범한 집안에서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부엌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윤희의 아버지, 이 회장님. 그는 늘 조용하고 위험 있는 분이셨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 윤희가 아빠는 엄격하지만 마음은 부드러워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부드러움이 어떤 건지 궁금했다. 오늘도 저녁을 먹고 나서 회장님은 홀로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하시고 계셨다. 나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갈증이 나서 부엌으로 향했다. 밀라 씨, 아직 안 가셨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싱크대 앞에 서 계셨다. 손에 든 접시가 반짝이는 거품에 젖어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신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네, 회장님. 윤희가 늦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냉장고로 다가갔다. 우유 팩을 꺼내 잔에 따르려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워지는 기척에 몸이 굳었다. 회장님의 손이 내 어깨에 살짝 스쳤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밀라야. 그의 목소리가 낮고 속삭이듯 변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회장님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평소의 그 따뜻한 부친의 시선이 아니었다. 뭔가 간절하고 절박한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 어깨를 잡으시더니 갑자기 나를 끌어안았다. 따뜻한 가슴이 내 몸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회장님. 나는 숨이 막혀 속삭였다. 그의 팔이 더 세게 조여왔다. 냄새, 그의 코롱과 설거지 비누에 혼합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이게 무슨... 이 상황은... 내 머릿속에 온갖 상상력이 폭발했다. 윤희의 아버지가 왜? 나를... 이건 꿈인가? 아니, 현실이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울음소리. 아니, 억눌린 한숨. 미안해, 밀라야. 내가 윤희를 그렇게 아끼는 걸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나를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게라니. 무슨 뜻이지? 회장님은 싱크대로 돌아가 손을 헹구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잘못 봤어. 윤희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자꾸 말하거든. 그런데 오늘 내가 오는 걸 보니 갑자기 무서워졌어. 우리 딸이 상처받을까 봐.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해였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던 거였다. 윤희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본능. 하지만 그 포옹은 내게는 전혀 다른 충격이었다. 내 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이 감정, 윤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제야 이렇게 드러난 건가? 그날 밤, 윤희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며 웃었다. 밀라야, 미안.
회사에서 야근이었어. 내일은 같이 한강 산책 갈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 순간 부엌에서의 그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결심했다.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 속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였다. 다음 날 아침 윤희의 집을 나서며 나는 창밖의 가을 단풍을 보았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멜로디. 이 도시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나는 밀라, 김밀라.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윤희는 이밀라윤, 같은 나이,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야심가.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다. 윤희의 집에서 공부하고, 명동에서 쇼핑하고, 한옥마을에서 사진 찍고. 하지만 그 모든 추억 속에 내 마음은 언제부터 변했는지 모른다. 아마도 대학 때 윤희가 취한 밤에 내 어깨에 기대 울던 그날부터. 회장님의 그 행동은 나를 흔들어 놓았다. 오후에 윤희와 한강으로 갔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자전거 타는 커플들이 지나갔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국화빵을 나눠 먹었다. 밀라야, 요즘 왜 그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윤희가 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걱정으로 물들었다. 나는 망설였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윤아,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한국의 가을, 단풍잎처럼 물든 내 마음. 하지만 입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감정을 털어놓으면 우리의 우정이 어떻게 될까? 회장님의 포옹이 오히려 용기를 주었다. 그는 윤희를 사랑하듯 나도 그녀를 사랑할 권리가 있다. 며칠 후 윤희의 생일 파티. 그녀의 집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다. 친구들 몇 명, 그리고 회장님. 그는 나를 보자 미소 지으시며 밀라 씨, 오늘도 예뻐요 라고 하셨다. 하지만 눈빛에 미안함이 스쳤다. 파티 중 윤희가 나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밀라야, 고마워. 너 없인 못 살아. 이 그녀가 나를 안았다. 그 순간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윤아, 나 너한테 말할 게 있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공기가 정지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가 아니야. 침묵. 긴 침묵. 윤희는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웃었다. 밀라야. 나도 오래전부터. 그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포옹. 하지만 문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회장님. 아니, 친구들.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다. 이 비밀, 아직 세상에 알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용히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한 절친, 하지만 손끝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조명이 거리를 밝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명동의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다. 아니, 데이트라고 부르기엔 아직 어색했다. 친구 모임으로 위장한 만남. 윤희는 붉은 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밀라야, 이거 어때? 예쁘지? 그녀가 빙글 돌며 웃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완벽해. 카페 안, 따뜻한 아메리카노 향기와 BGM으로 흐르는 아이유의 노래.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발로 살짝 건드리며 장난쳤다. 요즘 회사 어때? 내가 물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스트레스 쩔어. 상사가 나한테만 잔소리해. 그런데 너 만나면 다 풀려.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게 사랑인가?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대화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위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윤희의 어머니, 이 여사님은 전통적인 분이셨다. 언제 결혼할 거니?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물으실 때마다 윤희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 부모님은 여전히 밀라야, 직장 생활 어때? 남자친구는 일하고 하셨다. 한국 사회의 압박, 결혼과 가정의 무게. 우리는 그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비밀을 간직했다. 한겨울밤,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았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우리의 미래처럼 아름답고 불확실했다. 타워 꼭대기에서 사람들 틈에 섞여 우리는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밀라야, 무섭지 않아? 윤희가 속삭였다. 조금. 하지만 너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그 밤, 우리는 키스했다. 가볍게 입술이 스치는. 눈물이 흘렀다. 행복의 눈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우리는 떨어져 앉았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요즘 애들 중얼거림. 윤희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밀라야, 우리.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할 수 있어? 천천히.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4월,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친구 여행도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제주의 바다, 푸른 물결과 검은 현무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의 추억. 밀라야, 너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했어. 그런데 왜 이제야 알았지? 윤희가 웃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몰라. 운명인가 봐. 하지만 그 여행 중 첫 번째 갈등이 왔다. 윤희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회사 동료, 남자 선배. 윤아, 오늘 저녁 어때? 같이 밥. 그녀는 무심코 웃으며 답했다. 바빠. 하지만 그 장면을 본 나는 가슴이 아팠다. 윤아, 너 그 사람 좋아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선배야. 왜? 그냥. 불안해.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건 질투였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로맨틱한 질투가 아니라 현실의 두려움. 만약 윤희가 정상적인 사랑을 선택한다면? 나는 그녀를 잃을 텐데. 그 밤, 숙소에서 우리는 싸웠다. 밀라야, 너 나 믿지 않아? 윤희가 울었다. 믿어.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봐 나는 그녀를 안았다. 화해의 키스, 더 깊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윤희의 집에서 영화를 봤다. 한국 영화, 김씨 표류기처럼 유머러스한 것부터 변호인처럼 사회를 비판하는 것까지. 회장님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셨다. 그 부엌 사건 이후 그는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하셨다. 밀라야, 윤희한테 잘해줘.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네, 노력할게요. 여름이 다가왔다. 무더운 7월, 나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 윤희도 승진을 앞두고 바빴다. 우리는 데이트를 줄였지만 카톡으로 매일 속마음을 나눴다. 오늘도 내 생각. 나도 그런 작은 메시지가 우리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그 무렵 윤희의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셨다. 윤아, 밀라 씨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 만들어야지. 윤희는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오는 그녀의 얼굴이 어두웠다. 8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윤희의 회사 파티에서 그 선배가 고백했다.
윤아, 나 너 좋아해. 사귀자. 그녀는 거절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회사 내에서 이밀나윤, 남자들한테 인기 많네 라는 험담. 나에게 들려온 그 소문은 칼날처럼 아팠다. 윤아, 너 괜찮아?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었다. 밀라야, 나 피곤해. 우리 잠시 쉬자.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쉬자. 그건 이별의 신호인가? 나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국의 여름밤, 축제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불꽃놀이.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화려하게 타올랐다 꺼질까? 그 쉬자라는 말은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았다. 9월, 단풍이 물든 서울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카톡은 익십이 됐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나는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래픽 작업실의 컴퓨터 화면이 유일한 친구였다. 밀라 씨, 요즘 왜 그렇게 야위셨어요? 동료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다이어트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윤희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윤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회사 동료들과의 식사, 웃는 얼굴. 그 선배도 보였다.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질투가 아니라 배신감이었다. 왜? 우리는 고백했잖아. 왜 이렇게 쉽게 멀어지는 거지? 한국 사회의 압력 때문인가? 아니면 내 불안이 그녀를 밀어냈나?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 나는 윤희의 집 앞에 섰다. 우산도 없이 문을 두드리자 회장님이 나오셨다. 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밀라야. 들어와 부엌으로 안내하시며 차를 타주셨다. 따뜻한 녹차 향기가 피어올랐다. 윤희는 회사야. 요즘 힘들어해. 회장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저 윤희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는 한숨을 쉬시며 앉으셨다. 밀라야, 그날 부엌에서 미안했어. 그런데 그 후로 너희 둘이 가까워진 거 나 알아. 아빠로서 걱정되지만 행복해 보이던데 그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저희 레즈비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회장님은 놀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밀라야, 시대가 변했어.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 있었어.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 말씀은 나를 위로했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회장님은 창밖비를 보며 말씀하셨다. 윤희가 어릴 적 항상 너 말하더라. 밀라 언니 없인 못 살아. 이제 그게 어떤 사랑인지 알겠어.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포옹, 다시 한번 이번엔 아버지의 따뜻함이었다. 그날 저녁 윤희가 돌아왔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밀라야. 어떻게?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회장님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계셨다. 윤아, 미안해. 내 불안 때문에 내가 먼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 그 선배, 그냥 친구인데. 소문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데 너 없이 더 힘들었어. 우리는 다시 안겼다. 눈물 범벅이 된 키스. 다신 안 떨어져. 윤희가 속삭였다. 그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10월 추석 명절. 나는 윤희의 집에서 보냈다. 가족 모임, 송편 빚기와 제사, 여사님은 여전히 결혼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웃으며 넘겼다. 밤에 우리는 옥상에서 별을 봤다. 서울의 밤하늘, 희미하지만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11월, 윤희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 선배, 박 과장이 팀장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윤아, 나랑 잘 지내면 승진 도와줄게. 은근한 협박. 윤희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밀라야, 어떻게 해? 회사 그만둘까? 나는 화가 났다. 안 돼, 싸워. 나랑 같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녹음, 증거 수집. 한국의 직장 문화,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 윤희는 용기를 내 HR에 보고했다. 결과는 과장은 경고받았고 윤희는 인정받았다. 하지만 소문은 더 퍼졌다. 이밀라윤, 페미니스트냐,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집에 돌아온 윤희는 울었다. 밀라야, 나 후회돼. 너 때문에 이런 일 생겼어. 그 말은 칼이었다. 나 때문에. 그럼 헤어지자. 우나는 소리쳤다. 싸움, 격렬한. 우리는 서로를 밀치고 문을 쾅 닫았다. 그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카페에 앉아 있었다. 비가 다시 내렸다. 한국의 겨울, 춥고 외로운. 다음 날, 사과 메시지. 밀라야, 미안. 나 무서웠어. 너 잃을까 봐에 나는 달려갔다. 윤희의 아파트 앞, 그녀를 안았다. 우리 함께 싸우자. 세상과도. 겨울이 깊어졌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인사동에 눈 내린 거리를 걸었다. 전통 찻집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손을 녹였다. 밀라야, 올해 힘들었지? 윤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 만나서 다 괜찮아.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았다. 내가 준 건 손뜨개 목도리, 그녀가 준 건 은반지. 이거 끼고 다니자. 우리 비밀 표시.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해가 밝자 내 부모님의 압박이 시작됐다. 밀라야, 26살이야. 소개팅 할래? 어머니의 전화. 나는 거절했다. 엄마,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 효도와 결혼의 무게. 윤희도 마찬가지였다. 여사님이 좋은 집안 남자를 소개하려 했다. 윤아, 밀라 씨는 좋은 친구지만 인생 동반자는 따로야.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에 눈 덮인 산맥. 밀라야, 우리 결혼하면 어때? 윤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었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꿈꿨다.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미래엔. 부산 해운대, 파도 소리와 카페.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집 사서 같이 살자. 강남의 작은 아파트. 아이. 입양, 웃으며 상상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충돌이 왔다. 내 직장에서 동료가 내 인스타를 봤다. 윤희와의 사진, 너무 친밀해 보인 모양. 김밀라, 너 설마? 소문이 돌았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밀라 씨, 사생활은 자유지만 회사 이미지 생각해. 나는 울면서 퇴근했다. 윤희에게 전화했다. 윤아, 나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녀는 달려왔다. 카페에서 안아주며 밀라야, 같이 도망가자. 제주로. 하지만 그건 현실 도피였다. 1월 절정의 위기가 왔다. 윤희의 전 남자친구, 고등학교 때 사귄 사람. 갑자기 연락이 왔다. 윤아, 나 아직 너 좋아해. 다시 만나자. 그는 윤희의 과거를 캐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밀라랑 왜 그렇게 가까워? 이상하지 않아? 윤희는 당황했다. 밀라야, 이 사람. 어떻게 알았지? 배신의 냄새. 누가? 회사 선배. 아니, 더 가까운 사람. 조사를 해보니 윤희의 사촌 동생. 가족 모임에서 우리의 사진을 보고 전 남친에게 흘렸다.
윤희 누나, 요즘 이상해. 여자랑 붙어 다녀. 한국의 가족 네트워크, 소문이 퍼지는 속도. 윤희는 분노했다. 밀라야, 나 숨기고 싶지 않아. 공개하자. 나는 두려웠다. 공개하면 가족들 화낼 텐데. 싸움 다시. 너는 나 사랑 안 해. 그녀의 외침. 사랑해. 그런데 그날 밤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나는 혼자 한옥마을을 걸었다. 전통 가옥의 기와 지붕에 눈이 쌓인 풍경. 고요한, 하지만 외로운. 내 인생, 왜 이렇게 복잡할까? 레즈비언으로 태어난 죄? 다음 날, 화해. 윤희가 내 집으로 왔다. 꽃다발 들고. 밀라야, 미안. 천천히 가자. 하지만 포기 안 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상담소 방문, LGBT 커뮤니티 가입. 서울의 퀴어 카페, 처음 가본 곳, 사람들, 우리처럼 웃고 이야기하는. 어서 와요. 여기선 자유야. 그곳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었다. 우리 살아남을 수 있어? 2월, 밸런타인데이. 우리는 집에서 초콜릿을 만들었다. 윤희의 아파트 부엌, 웃으며 반죽을 섞었다. 밀라야, 이거 심장 모양으로. 그녀의 손이 내 손에 묻은 초콜릿을 닦아주었다.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문득 부엌에서의 그 추억. 회장님의 포옹.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 아빠가 너 좋아해? 딸처럼.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내 부모님이 방문했다. 밀라야, 요즘 왜 안 보여? 남자친구 없어.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솔직히 말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침묵.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밀라야, 왜 그래?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나는 쫓겨났다. 아니, 도망쳤다. 윤희에게로.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괜찮아. 시간 줄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졌다. 한국의 가족, 사랑보다 체면이 앞서는 현실. 3월, 봄꽃이 피는 계절. 우리는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퀴어 퍼레이드 준비. 서울 광화문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 박수, 야유. 변태들,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사랑해 라고 외쳤다. 그날 우리는 강해졌다. 그러나 배신이 왔다. 윤희의 사촌, 그 동생이 가족 모임에서 폭로했다. 누나가 여자랑 사귀어요. 여사님은 충격받으셨다. 윤아, 그게 사실이야. 윤희는 고백했다. 네, 엄마. 밀라를 사랑해요. 집안은 난리였다. 회장님은 중재하려 했지만 여사님은 이혼할 거야 라고 하셨다. 윤희는 집을 나왔다. 내게로.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밀라야, 우리 둘이서 새 삶 시작하자. 하지만 경제적 압박. 임대료, 직장 스트레스. 나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윤희는 이직을 준비했다. 4월, 벚꽃 아래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밀라야, 고마워. 너 없인 못 버텼어.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사랑, 이렇게 아픈가? 하지만 로맨틱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그곳, 우리의 키스. 5월, 고조되는 갈등. 내 아버지가 찾아왔다. 밀라야, 돌아와. 치료받아.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시선. 나는 거절했다. 아빠, 이게 나예요. 그는 돌아갔다. 상처투성이. 윤희도 회사에서 해고 위기. 성적 지향 때문에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 상담, LGBT 단체 도움. 한국의 법, 아직 미비하지만 우리는 싸웠다.
그 무렵, 반전. 회장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의 집, 조용한 저녁. 밀라야, 유나. 아빠가. 지지할게요. 그는 책을 보여주셨다. LGBT 관련 서적. 나 공부했어. 시대가 변했으니까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구했다. 여름, 6월. 우리는 안정됐다. 새 아파트로 이사, 작은 발코니에서 바비큐 파티. 친구들, 퀴어 커뮤니티 멤버들. 웃음소리 가득. 밀라 누나, 윤희 누나, 부러워, 후배가 말했다. 우리는 손잡고 춤췄다. K-팝, 블랙핑크의 리듬에 맞춰. 하지만 최후의 시련. 윤희의 전 남친, 집착했다. 스토킹. 유나, 나랑 헤어진 거 후회할 거야. 메시지, 추적. 경찰 신고. 공포의 나날. 나는 그녀를 지켰다. 밀라야, 무서워. 밤에 안고 자며 속삭였다. 7월, 법정 공방. 스토커는 처벌받았다. 승리. 하지만 트라우마. 상담소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강해졌어. 8월, 휴가. 강원도 밖. 파도 타며 소리 질렀다. 자유. 9월, 가족 화해 시도. 내 어머니가 왔다. 밀라야, 이해하려 해. 포옹. 여사님도. 유나, 엄마 미안. 눈물의 만남. 10월, 가을. 우리의 1주년. 한옥마을에서 사진 찍었다. 전통 한복 입고. 밀라야, 영원히. 하지만 반전의 반전. 회장님의 건강 악화. 암 진단. 병원에서 그는 우리를 불렀다. 밀라야, 윤희를 부탁해. 너라면. 믿어. 그의 마지막 말, 우리는 울었다. 11월, 이별. 장례식. 비가 내렸다. 회장님의 빈소, 그의 미소 사진. 아빠, 감사해요. 윤희가 속삭였다. 그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의 유언, 우리 사랑 인정. 12월, 겨울 끝자락. 우리는 회장님의 유지를 이었다. 그의 회사, 윤희가 물려받았다. 나는 디자인 도왔다. 새로운 시작. 새해, 2026, 우리는 공개했다. 소셜 미디어의 사진. 우리 사랑, 지지 메시지 쏟아졌다. 일부 비난, 하지만 무시. 봄, 제주 결혼식. 법적 아니지만 서약. 영원히 함께 무지개 아래. 여름, 여행. 전국 돌며 추억 쌓음. 가을, 책 출간. 우리의 이야기,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 한국 사회 변화. 겨울, 1년 후, 우리는 아이 입양 준비. 작은 가족. 결말, 한강 벤치. 밀라야, 행복해. 응, 유나. 너 덕분에 키스. 서울의 불빛, 우리의 미래. 이 사랑, 드라마틱했지만 인간적. 한국의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피어난 꽃, 우리는 살아남았다. 사랑으로.